프로. 네. 유현진 선수 경기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시즌 3승을 올렸는데 이 3승까지 유현진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커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토론토에서 저를 만나고 와서부터 승리 소식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참 제가 기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또 한번 느끼고요. 올해 또 68말, 69말짜리 커브를 장착한 게 타자들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어 내는 그런 커브이기 때문에 커브와 체인지업, 스트라이크 존으로 형성하는 빠른 패스트볼 91말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네. 그런 볼들을 섞어가면서 타자들을 요리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마운드에서의 또 다른 유현진 모습을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색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클리브랜드전에서 네. 초구 커브인데 홈런을 맞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유현진 선수라면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자신의 또 무기를 갖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자들을 상대하는 능력치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커브를 언제 쓸 건지에 그쵸.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원래는 체인지업이었는데 체인지업보다는 요즘에는 커브나 커터로 결정구를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네. 커브, 커터, 네. 체인지업, 패스트볼 다 할 수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클리브랜드 전도 6이닝 이상을 좀 던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수비들이 막판에 도와주지 못하면서 5이닝까지밖에 던지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다음에는 6이닝 이상 좋은 피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실착을 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신 또 득점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괜찮다.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썸타임즈에서 MLB 라이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현장에 통신원들을 보내서 그 현장 소식을 담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중계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경기 영상은 절대 KBO 리그도 경기 영상 못 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유현진 선수 관련된 영상이 항상 통역 이야기가 나와요. 메이저리그 10년 차인데 아직도 통역을 쓰냐. 일본 선수들 하나 예를 들게요. 이치로 선수도 은퇴할 때까지 항상 통역이 있었고요. 다르비슈 선수는 유현진 선수보다 1년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통역 옆에 쓰고 있어요. 네.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대화는 영어로 다 하고 단 공식 인터뷰에만 통역이 대동을 해요. 유현진 선수 영어 잘합니다. 하지만 유현진 선수가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재활 기간을 거쳐서 지금 마운드에 오르고 있는데 응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 일부분 그 댓글들은 저는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맹활약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습니다. 또 유현진 선수 외에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3년차 시즌을 보내며 말 그대로 타격에 눈뜬 김하성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8월 27일 현재 타율이 2할 7푼 6리, 홈런이 17개, 49타점, 29도루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기록 중인 OPS가 이제 0.810, 8할 1푼인데요. 내셔널리그 1루수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또한 주루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홈런이 17개, 또 도루가 29개,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20홈런, 20도루에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눈부신 성장에는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는데요. LA에서 아카데미 더 볼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최원조 코치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더블파크 아카데미 코치 최원재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지금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제 샌디에이고 가서 이제 김하성 선수랑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김하성 선수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최원재 코치가 샌디에고 그 페코파크를 방문했었는데 당시 필드에 내려와서 선수가 타격 훈련하는 걸 지켜보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게 좀 불가능한 장면. 불가능한 얘기죠. 개인 타격 코치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타격 그 배팅 케이지 바로 뒤에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작년 시즌부터죠. 작년 시즌부터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훈련할 때 옆에서 어드바이스 정도만 해줬었어요. 배팅 케이지 안에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예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코치들이랑도 많이 이제 가까워져서. 그럼 실내 타격 훈련장에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네. 와. 이제는 뭐 안에도 들어가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렇고. 뭐 김하성 선수가 이제 잘해주니까 팀에 있는 코치들도 많이 와서 이제 물어보고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미국은 어쨌든 선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선수가 오케이 하면 다 들어줘요. 선수가 요청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급이 돼야 돼. 그렇지. 김하성 선수도 급이 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4월 달까지만 해도 좀 눈치를 많이 봤죠. 몸으로 이제 그 행동하지 말고 그냥 입모양으로만 알려달라고. 다른 선수들도 개인 타격 코치 데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필드에서는 이제 종종 이제 와요. 네. 다른 코치들도.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선수다 보니까 언어나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좀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김하성 선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기간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코치로서의 김하성 선수가 올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드실 것 같고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좀 마무리까지 좀 바라는 좀 소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너무나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9월이거든요. 가을에 야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붙일 거예요. 왜냐면 수비를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김하성 선수가 거의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이닝 수로 가장 많이 뛰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사실 오늘도 아까 연락이 왔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프로 선수니까 이겨내야죠. 저도 김하성 선수랑 같이 오랫동안 야구를 해봤지만 도루를 올해 많이 시도를 하고 주루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뭐 베이스도 커지면서 김하성 선수한테 올 시즌에는 그러니까 도루도 올해는 좀 많이 하고 타석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타격하라고 했었죠. 지금까지는 너무 결과가 다 저도 만족하고 김하성 선수는 만족을 안 해요. 만족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팬들이 하성 킹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볼 수 없는 베이스님들을 막 하니까 팬들이 막 다 환호해가지고 더 막 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김하성 선수 여기 이미지가 헛슬하는 모습들을 되게 팬들이 좋아해요. 이제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를 여기서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지금 이제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김하성 선수랑 이제 지난 비시즌 동안 겨울 동안에 이제 타격폼 수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했었고 LA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스프링 캠프에 들어갔었는데 올해 이제 3월에 WBC 이후에 김하성 선수한테 좀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좀 처음에 좀 힘들었잖아요. 뭐 준비는 시즌 전에 완벽하게 했었어요. 뭐 컨디션도 좋았고 근데 뭐 다만 시기가 잘 맞지 않았나. 뭐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같이 훈련하면서 이제 준비한 대로 차곡차곡 이제 훈련 루틴이나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똑같이 하려고 했죠. 김하성 선수가 이제 KBO 리그에서 레그킥을 했다가 2021년 첫 메이저리그 시즌 때 레그킥을 포기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레그킥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첫 번째 해 때는 이제 타격을 이제 부진하면서 이제 팀 코치들이 이제 뭐 레그킥을 하지 말고 뭐 찍어두고 공을 좀 뭐 맞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도 성적이 안 나니까 많이 흔들렸나 봐요, 멘탈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원래는 다리를 들고 한국에서부터 쳤었는데 왜 이걸 하지 않냐고. 저는 그냥 너가 제일 편한 대로 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레그킥을 하면 타이밍을 맞추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탭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찍어놓고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공에 대한 대처가 더 힘들어요. 여기는 구속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4월 4일날 애리조나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쳤잖아요. 타격감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타율이 좀 1할대로 떨어지면서 성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하성 선수하고 좀 어떤 대화를 나눴고 좀 어떤 진단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좀 잘 못 봤어요. 너무 이쪽에서 바빠가지고 그때 아마 원정 때가 엄청나게 급심한 슬럼프였을 거예요. 그때 10몇연전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바로 이제 시카고로 갔어요. 그날 시카고에서 당일날 하루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제 타격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옆에서 알려주고 이제 훈련 루틴이나 이런 걸 꾸준히 이렇게 알려주고 왔어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점점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코치로서 이제 됐다라고 할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때 이제 여름이었죠. 이제 한 올스타전 때 휴식일에 또 와서 훈련을 했었거든요. 또 다시 훈련을 하면서 영상 찍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잘 유지하라고. 손이 먼저 움직여요. 김하성 선수 안 좋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안타가 되더라도 땅볼 빈도가 높아져. 타격 사이클이 그때 떨어지거든요. 그때 빨리 이제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이제 그걸 잡죠, 이제. 그동안 이제 김하성 선수의 홈런이 그러니까 100% 당겨친 홈런, 즉 좌측 방향의 홈런이었는데 5월 25일 워싱턴 원정 경기 그 상대 선발이 트레버 윌리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92마일 포신 페스티벌을 받아쳐서 타구가 우중간으로 향하는 홈런이었었어요. 이게 계속 이제 좌측 방향의 홈런이었다가 그때 우중간으로 나가는 그 홈런이 좀 최원재 코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나요? 인상 깊었죠. 진짜 잘 쳤다고 했죠. 항상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제 당겨치는 빈도가 되게 심해요. 근데 이제 모든 방향으로 칠 줄 알아야 된다고 항상 맞아요.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스윙의 메카닉을 본인이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제 그쪽으로도 칠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컷쇼랑 뭐 웨인 라이트라든지 이런 브레이킹 볼 있잖아요. 브레이킹 볼이 KBO에서 치는 것처럼 이제 좀 하체를 이용해가지고 좀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치는 이제 대응을 잘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완했어요. 자꾸 이제 중심을 가운데에 많이 두려고 했어요. 이제 여기는 공도 일단 빠르고 무브먼트도 심하고, 그리고 일단 우리는 뭐가 날라올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타자들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공이 왔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몸 균형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타이밍에 뺏기는 이런 공들에 대응을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을 대응을 잘하면서 이제 패스볼도 이제 대응을 잘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감일 수도 있죠, 그죠? 그쵸. 일단 경기 경험도 많이 쌓였고 하니까 이제 지금 자신감이 있으니까. 95마일 이상의 상대 홈런이 지난 시즌은 하나도 없었는데 올 시즌 3개를 기록했고, 또 페스티벌 상대 타율이 2할 5푼 5리로 지난 시즌 2할 6푼 1리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장타율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메이저리그의 무브먼트가 많이 그 동반된 강속구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빠른 공 적응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됐어요. 제일 좋아졌던 부분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본인 스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뭐 끌려다니지 않는 패턴으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멘탈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투 스트라이크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공을 맞추려고 막 하는 게 크잖아요. 삼진 안 먹으려고. 근데 투 스트라이크 때도 이제 공을 또 침착하게 골라내는 모습 보면은 멘탈적으로 좀 강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로 없는 칠 때 그 몸쪽이 꽉 찬 볼을 걷어내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서 투 스트라이크 노블 해서 저도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 계속 한 장 동안 잘했었잖아요. 네. 막 그 연속 이제 안타 뭐 그 기록도 하고. 맞아요. 네. 보통 선수들이 기록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보통 슬럼프가 오잖아요. 말로 없는 치기 하루 이틀 전날인가 하루 전날 제가 갔었거든요. 떨어질 때 됐다고 이제 조금 몸이 힘들고 사이클이 계속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야구 선수가. 떨어지면 올려야죠. 와야 될 것 같아요, 형.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1년 동안 한 폼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한수 선수도 시즌 중에 약간의 폼을 수정을 조금씩 하나요? 이렇게 변화를 좀 주나요? 아니요, 바꾸지 않아요. 계속 이제 일정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뭐 타격 폼을 좀 수정했다 지난 시즌 동안에 그런 부분은 뭐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사실 수정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시즌 했던 걸 토대로 조금 이제 완벽하게 더 준비를 한 거죠. 타격 뭐 폼에 대해서. 이제 선수가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뭐 그렇게 해보라고. 그 대신 다시 안 됐을 때는 다시 이야기하라고. 대기 타석에서 보면 왼쪽 손바닥에다가 오른손을 갖다 대는 스윙 연습을 어떻게 루틴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루틴들도 작년보다는 이 뭔가 전진에 대해서 뭔가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전진도 맞죠. 앞으로 이제 투수 쪽으로 향해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꾸 그 루틴을 하는 게 이제 자꾸 이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상기시키려고 그 루틴을 하는 거예요. 앞에 어깨가 자꾸 이렇게 이제 몸이 상체가 트위스트되면 이제 공격 시야적으로도 더 불편하고 타격하는데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앞에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런 루틴 훈련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김하성 선수가 처음부터 최원재 코치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좀 걸리지 않았나요? 맨 처음에는 이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듣지 않았죠. 잘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시키려고 이제 많이 뭐 영상도 보여주고 자료도 보여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본인도 조금씩 이제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더 하려고 그러고 이제는 막 팀 선수들한테 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입단을 한다는 게 알려졌을 때 정글 같은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뭐 왜냐면 내야수들이 너무나 뭐 메이저리그의 탑에 있는 선수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하성 선수가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게 가장 컸었거든요. 최원주 코치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첫 시즌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김하성 선수를 알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팀 사정도 잘 몰랐는데 이제 김하성 선수도 그렇게 깊게는 알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내야수로 쓸 건데 왔는데 갑자기 막 크로넬 월스가 막 그 팀에 있고 타티스가 있고 이러니까 뭐지? 그렇죠. 이제 유망주 이런 선수들은 한국에서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 뭐 경쟁을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죠. 뭐 올 시즌에 들어갈 때도 그 이야기 했었는데 뭐 보같이 온다는 소식 듣고 근데 갑자기 형 이제 반대로 던지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팀의 그 사이에서 수비에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골든글러브 어워드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데도 이제 실은 내색 안 하고 이렇게 좀 똑같이 하는 게 팀 감독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올 스프링 캠프 때 네. 김하성 선수한테 고맙다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티 안 내주고 열심히 해줘가지고. 멜빈 감독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는 김하성 선수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고마운 거겠죠. 김하성 선수 외에 KBO에서 따로 타격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선수가 있어요? 뭐 이정우 선수도 시즌에 가끔 연락을 했었고요. 키움의 또 김혜성 선수도 올 겨울에 같이 훈련했었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뭐 지난 겨울에 최원주 코치랑 또 훈련을 좀 했었는데 시즌 초반에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뭐 원래의 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래서 좀 최원주 코치의 코칭 그 티칭과 코칭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쵸. 저도 막 많이 그 메시지 오더라고요. 한국 팬들한테. 힘들었어요. 뭐 안 좋은 다 내용들이었죠. 이정우 선수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모든 선수가 이제 미국에 오면 첫 번째로 이 페이스볼에 적응을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훈련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었는데 시간도 틀리니까 제가 그때그때 야구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피드백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눈으로 이제 직접 보질 못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정우 선수도 되게 답답해했었어요, 많이.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그 좀 부침을 겪고 그냥 본인의 타격폼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원주 코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해. 왜냐면 계약도 있고 당장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선택이잖아요. 존중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뭐 하겠죠. 시즌 끝나면 뭐 지금 물론 이제 재활 중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향후에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김하성 선수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의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최원주 코치 입장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저는 이제 적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리그에 왔을 때 어떻게 여기 투수들한테 적응하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그거는 이겨내야 되고 뭐 물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줄 수는 있는데 충분히 이제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할 거라고 믿어요. 김하성 선수하고 옆에서 뭐 매일마다 통화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뭐 남은 시즌 다치지 말고 물론 지금 당장 너무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멋진 모습으로 이제 올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정근우의 야구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